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요, 2천만원대 트림이 없다? 그럼 가깝게라도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게 단순히 무조건 저렴하게 만들어줘 이런 게 아니고요, 실제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신형 무쏘 스포츠 실물 사진과 스펙에 대해 다뤄드렸잖아요. 이때는 빠르게 지나갔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깡통 트림이 진짜로 깡통스럽게 나왔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신형 무쏘 스포츠에 완전히 새롭게 적용된 것들이 꽤 많다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이게 단순히 새로운 디자인이 나왔다, 새로운 기능이 적용됐다 이런 차원이 문제가 아니고요. 기업에서 새로운 제품들을 출시할 때 디테일과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순서에 따라 그 제품을 회사에서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건지 이런 각들이 나옵니다. 이런 대목에서 보면 무쏘 스포츠는 주목할 포인트가 굉장히 많고, 무엇보다 쌍용차를 통틀어서 지금까지 KGM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디테일도 많이 숨어있는 중요한 차라서 오늘은 왜 이번 무쏘 스포츠는 깡통 트림에 특히 주목해야 하고 기존과는 어떤 점이 다른 건지 이런 얘기들을 해보려 합니다. 진짜 싸게 사고 싶다면 BPD 오토로 문의주세요. BPD 오토 일단 신형 무쏘 스포츠에 대한 정보를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최근에 유출된 사진과 자료에 따르면 이번 무쏘 스포츠는 디자인이 대폭 바뀌는 게 가장 눈에 띕니다. 이게 실내 디자인이 사골 아니냐고 하는 분들도 많던데, 사실 이 실내 디자인과 레이아웃을 쓴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무쏘 스포츠가 풀체인지냐 아니냐 말도 많은데, 이건 KGM이 공식적으로 어떤 워딩을 쓰는지 지켜봐야 할 문제입니다. 일단 제가 여러가지 루트로 듣기론 완전 풀체인지보다는 풀체인지에 가까운 페이스리프트라고 들었거든요. 물론 이것도 아주 최근에 취재한 내용은 아니라서 바뀔 수는 있는데요, 아무래도 새로운 엔진 라인업이 도입되긴 하지만 이게 새로 개발된 엔진이라고 보긴 어렵고, 그렇다고 플랫폼이 완전히 바뀌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걸 무작정 뭐라 할 수는 없는 게, 모노코크 바디면 아예 풀체인지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바디온 프레임 차들은 프레임 자체를 오래 개량해서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풀체인지냐 페이스리프트냐 이 정의는 KGM이 정식 출시 때 어떤 용어를 쓰는지 보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외관 디자인이 상당히 많이 바뀝니다. 전면부 디자인은 기존 렉선 스포츠의 모습을 찾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후면부 디자인은 기존 렉선 스포츠와 어딘가 분위기가 비슷하면서도 테일램프 레이아웃이나 디자인을 보면 변화가 꽤 큽니다. 실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인 레이아웃은 유지하면서 디테일한 부분을 많이 신경 썼는데 자세한 이야기는 뒤에서 나오니까 잘 기억해 주시고요. 간단하게만 보면 대표적으로 전자식 기어 레버를 아예 새롭게 디자인했다는 점, 그리고 새로운 아테나 3.0 UI를 적용한다는 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차체 크기도 꽤 큽니다. 공식 사진이 아니라 이렇게 보이는 거지, 실물을 실제로 보고 공식 사진과 영상이 등장하면 분위기가 꽤 다를 겁니다. 기본적으로 타스만보다는 길고 높이도 타스만보다 높고 적재 용량도 타스만보다 크기 때문에 실물이 유독 기대되는 차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깡통 트림이 눈이 많이 갑니다. 이게 물론 KGM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도 아니고 여러가지 정황과 정보를 분석한 논평 내지는 전망 같은 건데요, KGM도 앞으로의 전략이 참고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몇 가지 의견을 내보겠습니다. 우선 깡통 트림은 유출 사진에서 봤던 흰색 차인데요, 생각보다 매력적이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이미 자료에서 봤던 것처럼 미국산 픽업 트럭의 디자인과 전략을 많이 참고한 게 이번 무쏘 스포츠입니다. 미국산 픽업 트럭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깡통과 풀옵션의 차이가 굉장히 크단 겁니다. 극단적이라고 느낄 정도로요. 단적인 예로 F150도 보면 깡통 모델은 그냥 짐차, 작업용 트럭이라는 느낌이 강합니다. 가격도 포드 홈페이지 기준으로 보면 5,800만원부터 시작됩니다. 반대로 가장 비싸고 가장 강력한 랩터는 시작 가격만 1억 1,700만원입니다. 물론 무쏘 스포츠 가격이 이렇게 나오면 큰일 나죠. 그런데 실제로 나와봐야 알겠지만 깡통 트림이 진짜로 깡통스럽게 나온 거, 이건 주목할 만하다는 겁니다. 이게 세단이나 SUV가 이렇게 나왔다면 저게 뭐냐는 소리를 들을 거지만 이건 픽업 트럭입니다. 짐을 싣고 나르는 실용성을 추구하는 사람도 만족시켜야 하고요, 완전 레저용으로 옵션과 승차감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만족시켜야 하는 차입니다. 우리가 F150도 그렇고 지프도 보면 한 차를 사서 오랫동안 튜닝해서 타고 다니는 분들이 많잖아요. 여기저기 오프로드 관련 동호회도 나가면서 고장 나면 고쳐서 타기도 하고, 오프로드, 캠핑, 낚시 이렇게 내 취미에 맞게 튜닝해서 타고 다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기존 렉선 스포츠는 이런 이미지가 많이 부족했다고 봅니다. 한정적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게, 롤바나 루프바 정도를 달고 아주 많이 해봐야 타이어 인치업 정도만 해서 타는 정도. 그런데 최근에 자료로도 봤던 것처럼 데크 후도 8개로 늘어났고 깡통 모델은 딱 봐도 튜닝하고 타기 좋게 생겼습니다. 기본적으로 범퍼 지상고가 높은데 여기에 거대한 오프로드 타이어를 달고 각종 램프레와 윈치, 이렇게 오프로드를 상징하는 액세서리들로 튜닝을 멋있게 하고 타고 다닌다. 사실 픽업 트럭은 이렇게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그 차의 이미지와 정체성을 만들어준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이렇게 생긴 차들이 다닌다고 생각해보세요. 깡통 트림 사진을 기반으로 AI로 형성해 본 건데 분위기가 꽤 괜찮지 않나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번 무쏘 스포츠는 흥미로운 포인트들이 꽤 많습니다. 이게 앞으로의 전략에도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보는데 간단합니다.
합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순서의 중요성을 알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실 무쏘 스포츠라는 차가 쌍용차부터 KGM까지 아우르는 굉장히 중요한 차종인 건 맞잖아요. 브랜드를 대표하는 차종인데 의외로 이 차가 1순위였던 적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 시절 무쏘 스포츠는 무쏘의 파생 모델이었고요. 액티언 스포츠는 액티언이 파생 모델이었습니다. 코란도 스포츠는 코란도의 파생 모델이었고 렉스턴 스포츠는 렉스턴의 파생 모델이었다고요. 항상 SUV가 먼저 출시되고 픽업 트럭이 나중에 출시되는 순서였다는 건데 이 순서가 중요한 이유는 뭐다? S클래스가 먼저 출시되고 C클래스가 나중에 나오면 S클래스를 닮은 C클래스가 되지만 C클래스가 먼저 출시되고 S클래스가 그 다음에 나오면 C클래스를 닮은 S클래스가 된다고 했죠. 국산차 중에서도 비슷한 예가 있습니다. 스타리아가 먼저 출시됐다는 이유로 스타리아를 닮은 그랜저가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디자인 한계도 생깁니다. 테슬라를 떠올리시면 되는데 모델 3가 먼저 나오고 이 디자인을 늘려서 모델 Y에 적용하다 보니 호불호가 심한 디자인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주니퍼는 아예 모델 Y가 디자인 단독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완전 다른 차가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만큼 제품을 출시할 때는 순서가 중요하던 건데 이번엔 렉스턴이 아니라 무쏘 스포츠부터 신형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디자인이 무쏘 스포츠를 위해 만들어졌고 그래서 우리가 보던 티블리 닮은 렉스턴 같은 차가 안 나오게 된 거죠. 두 번째는 그렇다 보니 이제는 디테일을 신경 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솔직히 쌍용차나 KGM이나 최근에 출시된 신차들은 디테일 싸움에서 약했습니다. 당장 실내 분리 버튼을 싹 다 없앴던 것만 봐도 그렇게 버튼을 모두 없애면서 정작 소프트웨어는 신경 쓰지 못했잖아요. 그렇다고 디자인과 레이아웃이 인체공학적이었나?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생각하면 무쏘 스포츠는 전혀 다른 행보를 보여주는 거죠. 솔직히 이 기어 레버, 토레스에 썼던 토글식 레버를 그대로 갖다 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대중들 사이에서 가장 욕먹던 걸 아예 새로운 디자인을 처음으로 적용했고 심지어 전자식 레버입니다. 확인해보니 가솔린 모델은 8단 자동 변속기를 쓴다고 합니다. 이것만 봐도 확실히 가장 중요한 모델이 렉스턴에서 무쏘 스포츠로 넘어갔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순서가 정해졌고 디테일이 정해졌습니다. 그럼 그 다음으로 필요한 게 뭔가요? 세 번째는 스토리텔링만 되면 완벽한 상황이란 겁니다. 무쏘를 픽업트럭 브랜드로 론칭한다고 했을 때 갑론을박이 치열했던 이유이기도 한데요. 스토리텔링이 부족했던 게 이유였다고 봅니다. 어떤 변화가 있어요. 그럼 그 변화가 왜 있는지 대중들이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하면 모든 게 해결됩니다. 그런데 무쏘를 브랜드로 론칭한다는 소식은 난데없이 나왔고 픽업트럭 브랜드라면서 정작 공식 영상에선 무쏘 SUV가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가지 혼란이 가중되고 무쏘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가치도 있었기 때문에 이 변화가 맞냐는 목소리가 많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무쏘 스포츠를 가장 중요한 차로 정했습니다. 순서도 가장 앞에 있고요. 디테일도 신경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이제 스토리텔링만 완성되면 된다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방향을 고민했고 시행착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회사의 가장 중요한 방향성은 픽업트럭이라는 걸 드디어 확립할 수 있게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무쏘라는 이름을 쓴다는 것에 대해 우려하셨던 것도 압니다. 그러나 이번에 완전히 새롭게 출시한 무쏘 스포츠만 보셔도 알 수 있듯 우리는 무쏘라는 이름과 브랜드에 대해 진심입니다. 이 차가 무쏘 부활의 시작이 될 것이고 앞으로 무쏘 브랜드로는 이러이러한 차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료에도 보시면 알 수 있듯 미국산 픽업트럭의 강인함 그리고 그 속에 녹아있는 디테일에 초점을 두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나올 신차들은 이러이러한 점에서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만 돼도 깔끔하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앞에서 말씀드린 깡통 트림이 복선이 되는 겁니다. 무쏘라는 브랜드를 진정한 픽업트럭 브랜드로 끌고 가려면 깡통 모델이 굉장히 중요하단 거죠. 튜닝에 환장하는 차쟁이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튜닝에 진심이고요. 웬만하면 그 브랜드를 안 떠납니다. 마치 브랜드 이미지는 911이 캐시카우 역할은 카이엔이나 마칸이 하듯이 브랜드 이미지는 튜닝과 오프로더 감성이, 캐시카우 역할은 화려한 디자인과 풍부한 옵션이 적용된 상위 트림 차들이 해주는 거죠. 이런 기본적인 구조가 무조건 만들어져야 하고요. 픽업트럭 시장은 특히나 이런 노력이 중요한 게 판매량 보여드렸잖아요. 타스만 판매량이 생각보다 높지 않았습니다. 무쏘 EV는 전기차인데도 판매량이 비슷했고요. 무쏘 스포츠 라인업은 출시된 지 오래된 차임에도 불구하고 격차가 크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타스만이 출시되면 점유율을 다 뺏길 거라고 전망했었는데 방어를 나름 잘 했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만 노력하면 된다는 거고 30년 동안 픽업트럭을 만들고 판매했던 노하우를 무시할 수 없다는 방증이 있기도 하다는 겁니다. 물론 다른 회사에 비해 늦는 건 맞습니다. 유독 더 느리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게 KGM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회사가 문 닫을 뻔한 지 5년도 안 됐습니다. KG그룹에 인수되고 KGM으로 이름을 바꾼 것도 몇 년 안 됐다고요. 현대차그룹하고는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여긴 규모 자체가 다르잖아요. 여기는 자체 기술을 개발해서 내재화할 수 있는 역량과 규모가 되기 때문에 FSD가 국내에 배포됐을 때 아쉬워했던 거고요. KGM은 냉정하게 말하면 규모부터 비교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KGM은 오히려 어떤 거대 기업과 어떤 좋은 협력으로 돌파구를 찾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잣대가 다르단 겁니다. BYD와 전기차 협업을 해서 일시적인 돌파구를 찾았던 것처럼 자율주행도 좋은 파트너를 찾으면 되는 겁니다. 마침 최근에 흥미로운 소식이 하나 나왔죠. KGM이 삼성 SDI와 배터리팩 개발 협력 MOU를 맺었다는 건데요. 아주 간단하게만 보고 넘어가면 NCA 배터리팩 개발과 사업화를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삼성 SDI와 구축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덕분에 고전압 배터리팩 개발과 실험, 생산 분야 이런 걸 삼성 SDI와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수 있게 된 거죠. 이 소식이 나오면서 KGM이 드디어 BRD 전기차 시스템과 결별하는 거냐는 질문도 많이 나오는데 이건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KGM이 무쏘 스포츠를 기점으로 이런 전략을 펼친다면 적어도 픽업트럭 시장에서만큼은 막강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 나눠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